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스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 마늘이 있어야 맛있겠죠? 그리고 자, 베이컨도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저는 항상 베이컨을 넣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용량 새우입니다. 새우는 코스트코에서 샀고요. 이게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사놓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요. 저는 올리브 파스타랑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제 만들어 가볼까요? 고고! 자, 먼저 베이컨이 열려 있어서 베이컨을 해동시키는 걸 깜빡해가지고 베이컨을 해동시키고 오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해동시키면 금방 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해동시키고 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컨이 해동되는 동안 마늘을 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컨이 해동되는 동안 마늘을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 마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씻어놓은 상태고요. 마늘을 잘라 보겠습니다. 마늘이 이렇게 앞에 부분이 이렇게 꽁다리가 있죠. 꽁다리를 먼저 자, 자르고 이렇게 일자로 가늘게 잘라줄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얇게 아니어도 마늘을 볶을 거니까 상관이 없긴 해요. 너무 두꺼우면 잘 안 익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늘 자르는 게 제일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이왕 하는 거면 맛있게. 근데 모양이 굳이 예쁠 필요는 없어요. 뭐 손님 대접하거나 그럴 때는 예쁘게 해야 하지만 자, 이렇게 마늘 손질이 다 되었고요. 마늘을 이렇게 가로로 길게 자르니까 양이 엄청 많아졌죠. 그 점은 유의하셔서 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물을 끓일 겁니다. 파스타 면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끓일 겁니다. 자, 가보시죠. 냄비에다가 물을 담았습니다. 물 양은요, 대충 이 정도 적당히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냄비의 반 정도? 냄비가 엄청 크죠? 파스타 면을 삶을 때 냄비가 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스타 면이 이 부분에 닿아서 금방 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냄비를 해야 쏙 들어가서 안 탈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냄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작은 냄비를 준비했을 경우에는 얼른 면을 안으로 쏙 들어가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을 넣어주고요. 소금을 넣고 끓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소금을 넣었으니까 젓가락으로 조금 저어줄게요. 뚜껑을 덮어서 끓는 게 더 잘 끓여지니까
일단 뚜껑을 덮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물이 끓는 동안 저는 새우를 준비해 왔고요. 새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이 까지 않은 새우를 샀더라고요. 요즘 코스트코에 전에는 깐 새우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깐 새우랑 까지 않은 새우 둘 다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까지 않은 새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껍질을 까줄게요. 뭐 어차피 하나씩 넣을 거니까 여기 안에다가 껍질을 까도 될 것 같아요. 까져 있는 게 손이 덜 가긴 한데 좀 더 안 깐 게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까줄 겁니다. 자, 이렇게 깨끗이 새우를 씻어 왔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해동했었던 베이컨을 꺼내볼 차례인데요. 베이컨을 한번 꺼내 먹겠습니다. 자, 베이컨이 2분 정도 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해동이 됐습니다. 이것을 칼로 자르면 기름이 막 나오고 냉동되어 있어서 해동돼서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칼로 자르지 않고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는 편입니다. 그래야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위로 자를 예정입니다. 칼로 자르게 되면 그릇에다가 바로 못 자르잖아요. 기스도 나고 가위로 자르면은 이렇게 근데 뭐 예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예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게 맞지만 저는 가족들이랑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잘라도 웬만큼 모양은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왠지 모르게 더 부드럽게 잘리네요. 전에는 좀 딱딱하게 좀 덜 해동돼서 잘렸는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한 통을 저는 베이컨 한 통 비닐에 있는 한 통을 다 썼고요. 저희 가족 4명이서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볶으면은 조금 쪼그라들잖아요, 베이컨 자체가. 그래서 양이 많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한 통을 다 써도 비닐에 있는 거를 다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료 준비는 끝이 났고요. 이제 물이 끓었는지 확인하고 파스타 면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이 끓는 게 보이시나요? 자, 끓었을 때 조금 줄이시고 불을 면을 넣겠습니다. 면을 넣을 때 한 번에 쫙 넣는 것보다는 조금 둥글게 펴가면서 이렇게 펴가면서 넣는 게 면이 안 달라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저는 4인분 정도 할 거기 때문에 손가락 이렇게 동그라미를 보이시나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동전 크기만큼 500원 동전 크기만큼 잡아주시고요. 손가락을 해서 잡아주시고 넣으면은 1인분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되시고요. 저는 눈대중으로 하긴 하는데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면을 넣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휘휘 저어주면서 밑에 달라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달라붙지 않게 하시고 면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가면서 최대한 빨리
면이 물속으로 풍덩 들어갈 수 있게 넣어줍니다. 그래야 아까 말해줬다시피 면이 이쪽 부분에 안 달라붙어요. 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넣어줍니다.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다가 삶고 있는 중간에 면을 삶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두 번 이렇게 슉 돌리면서 두 번 넣었어요. 이게 꿀팁이긴 한데 이렇게 넣으면 좀 더 면도 부드럽고 또 좋더라고요. 면이 조금 쫄깃쫄깃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왜 넣는지 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뚜껑은 덮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달라붙을 위험이 있으니까 면이 냄비 바닥에 달라붙을 위험이 있어서 휘휘 중간중간에 휘휘 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뚜껑은 덮지 마시고 까먹지 않고 중간중간에 휘휘 저어주세요. 물이 끓는 동안 저는 야채 재료들을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 먼저 불을 켜고 한 터보 6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면 타니까 터보 6으로 하고 일단 기름을 넣지 않고 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넣어줍니다. 2번에서 3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넣어주고요. 저는 재료들을 다 같이 넣는 편인데 하나씩 넣어주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마늘 먼저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마늘을 볶다 보면 마늘 향이 올라와서 더 맛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파기름 낸다고 하잖아요. 파기름. 그거랑 똑같이 이거는 마늘기름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썰어 놓은 거 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휘휘 저어주세요. 너무 약하다 싶으면은 불이 약하다 싶으면은 세게 하시면 되죠. 세게 하고 자, 마늘을 이렇게 저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면이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휘휘 저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달라붙으면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또 떼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해주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마늘이 면이 다 됐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일단은 전원을 끌게요. 왜냐면 눌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마늘이 전원을 끄고 한번 눌러붙었다 싶으면 이렇게 떼주세요. 금방 떼져요, 마늘은. 카메라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노리끼리 함께 마늘이 얼추 익었어요. 그때 무엇을 넣었냐면 새우를 넣습니다. 먼저 새우를 넣어줄게요. 새우를 껍질이 들어가지 않게 잘 넣어주세요. 다 넣으셨으면 다시 불을 켜고
또 익을 때까지, 새우가 익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저어줘도 되고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익으니까, 대신 안 좋을 경우에는 타지 않게 불을 약하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새우 껍질이 나왔네요. 잘 확인해주세요. 저으면서. 저는 이대로 조금 약하게 했으니까 이대로 두고 익을 때까지, 새우 익을 때까지 이대로 두겠습니다. 한 5로에서 이대로 놔두고요. 면을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아까 하나 면을 맛보니까 면이 탱글탱글하게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면을 건질 때 저는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넣었잖아요, 국물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넣었기 때문에 저는 국물을 사용하려고 올리브 오일을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꼭 버리지 마세요. 물은 다시 사용할 일이 생기니까 물은 꼭 버리지 마시고, 채나 아니면은 그릇에다가 면만 덜어줄게요. 자, 면을 다 덜고 왔고요. 새우가 얼추 익어가고 있네요. 새우가 반 정도 익어갈 때 베이컨을 넣어주세요. 베이컨을 다 넣어주시고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베이컨은 금방 익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간에 넣어도. 새우가 잘 안 익지?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마늘도 그냥 먹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가끔가다 물이 생겨요. 여기 아래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물이 자잘자잘하게 물이 생기는데, 예, 물이 생겼다고 버리시지 마시고, 이거는 새우에 있는 물이나 아니면은 올리브 오일에서 나왔던 물이나 이런 물들이어서 버리시면은 아까워요, 되게. 얼추 재료들이 다 볶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오레가노를 넣으면, 오레가노 없으신 분들은 안 넣어줘도 되는데, 오레가노를 넣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가족들이 오레가노 넣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듬뿍 넣을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오레가노 맛밖에 안 나서 조금 쓴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적당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새우 볶을 때 넣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서 지금 넣었고요. 저 재료를 소개할 때 오레가노랑 파슬리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런 이유는 오레가노랑 파슬리를 굳이 안 넣어도 맛이 좋기 때문에 재료에 넣지 않았고요. 있으면은 더 풍부한 맛이 나겠죠? 이제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면을 삶을 때 올리브 오일을 넣었었잖아요. 그 국물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국물을 이렇게 한 숟갈, 두 숟갈 넣어주세요. 두 숟갈 반? 두 숟갈에도 두 숟갈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넣으면 좀 더 풍부한 맛이 나더라고요. 맛이 좀 달라요.
파스타인데 무슨 국물이 있냐 생각하기도 쉽긴 한데 나중에 되면 면을 넣게 되면 면이 국물을 흡수해서 조금 쫄아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2가지 종류의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재료를 설명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올리브 오일 파스타랑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재료만으로도 2가지 음식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덜을 후라이팬을 준비했고요. 후라이팬에다가 적당한 양만큼 아까 만들었던 재료들을 옆에다가 반 정도 옮겨줍니다. 국물도 함께 넣으면 좋겠죠? 국물도 조금 넣어주시고 살짝만, 국물은 진짜 살짝만 넣어주세요. 왜냐면은 토마토가 물컹해지고 맛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살짝만 넣어주시고 다시 끓일게요. 여기 있는 이 후라이팬에다는 오일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엄청 많죠? 생각보다 엄청 많긴 한데, 자, 면을 오일 파스타 먹을 만큼만 이렇게 덜어서 재료 있는 쪽에 넣어줍니다. 물이랑 섞이게 저어주시고요. 이걸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왜냐면 가족분들이 오일 파스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오일 파스타 있는 쪽에 면을 좀 더 많이 넣고 그리고 저어줍니다. 면을 넣었으니까 볶아줄게요. 자, 면을 넣고 나서는요, 올리브 오일을 더 넣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줘야 좀 기름 맛이 많이 나고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처음에 면을 볶을 때 소금을 넣었잖아요. 근데 면에 간이 맞으라고 소금을 넣었는데 많이 싱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을 넣고 나서도 재료에다가 마지막에 면을 넣고 나서도 소금을 넣으셔야 해요. 그거는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 간이 좀 맞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만 넣어주세요. 뭐 짤 수도 있으니까 기호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조금씩 먹어보면서 넣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저는 후추를 좀 싫어하신 분들은 후추를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후추를 넣으면 좀 더 맛있더라고요. 후추를 아주 살짝만, 많이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살짝만 후추를 넣을 거예요. 살짝만.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이 안 맞다 싶으면 소금을 더 넣고, 간이 맞으면 소금을 안 넣으면 되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다른 젓가락으로 먹어볼게요. 오, 맛있네요.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만, 진짜 살짝만 넣어볼게요. 살짝만 넣고 다시 더. 처음에 국물을 이렇게 많이 넣는데 국물이 거의 없어요. 있긴 한데 국물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을 넣었다고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일 파스타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원을 꺼주고 오일 파스타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인 토마토 파스타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 토마토 파스타인데 올리브 오일을 왜 넣냐 싶긴 한데, 그래도 재료들을 볶아야 할 때는 기름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기름을 넣는 것보다는 올리브 오일을 넣었을 때 훨씬 더 느끼하지 않고 맛이 좋아서 볶을 때만 살짝 넣었고요. 자, 이렇게 저는 토마토를 가져왔고요. 토마토를 다 넣을 생각입니다. 자, 숟가락으로 토마토를 넣어요. 일단은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좀 면을 넣어가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반 정도 넣었고요. 면을 넣고 기호에 따라 넣겠습니다. 자, 얼추 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맛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네요. 살짝 소금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넣어볼까요? 살짝만 넣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꼬집도 안 되게 한 꼬집 정도 넣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만 넣어주세요. 왜냐면 어떤 토마토 파스타는 토마토 소스가 싱거울 때도 있고 간이 안 쓸 때도 있고, 어떤 토마토 소스는 간이 엄청 센 토마토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좀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간이 안 센 거는. 얼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리를 해보았는데요. 혼자 또는 요리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하고 손님 대접에도 좋은 파스타 2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